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알라쌤입니다. 오늘은 구와 절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복습 꼭 하시고요. 문장 성분, 네, 두 가지 품사와 문장 성분 서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복습을 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구와 절 보시면 단어부터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 놨는데요. 구와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단어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선생님이 여기 옮겨 놨습니다. 단어는 자립하여 쓰일 수 있거나 따로 떨어져서 자립이라는 말이 결국은 따로 떨어졌다. 이 얘기죠. 따로 떨어져서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는 언어의 최소 단위다. 언어의 최소 단위다. 자, 핵심은 뭐냐면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문법적 기능을 가지는 최소 단위다. 문법적 기능의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를 여러분이 보시면 자, 단어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문장 내에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거죠. 문장 내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역할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구라고 한다. 단어가 두 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어가 두 개 이상이지만 주어와 동사는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거. 네. 주어와 동사, 얘도 단어가 두 개인 건 맞잖아요. 그쵸? 하지만 주어와 동사는 우리가 절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구에는 절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t home, 집에서 in the afternoon, 오후에 to succeed in the future, 나중에,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 각각의 구들은 많이들 이제 문장에서 본 거죠. 그쵸? 집에서 장소를 표현하는 구가 되겠고요. 시점, 그리고 어떠한 그 문장에서 목적을 표현해 주는 거죠. 나중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이거 투부정사 할 때 부정사, 투부정사에서 뭐 목적 역할을 하는 부정사 구다. 부정사 구라는 말도 결국은 오늘 이제 구를 배워보니까 부정사는 부정사인데 구 단어가 두 개 이상 되어서 부정사 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사실 이 투부정사는 구일 수밖에 없죠. 무조건. 왜? 만드는 원리가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단어 한 개, 두 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로 분류하겠다. 각각을 보시면, 자, 명사구는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여야 하겠죠. 그래서 명사는 무슨 역할? 그렇죠. 주어, 목적어, 보어, 주목부. 계속해서 우리 반복되는 얘기죠. 명사는 나운이라고 하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더라. 여기서 예문 보시면 He bought a new black shirt. 그가 샀어요. 새로운 검정색 셔츠를. 새로운 검정색의 셔츠를. 네, 여기서 보시면 셔츠를 샀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문장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단어가 셔츠 한 개가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명사 구로 쓰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형용사 구는요. 형용사 구. 형용사도 배웠으니까 문장에서 형용사처럼 쓰여서 자, 두 가지 갈래길이 있죠. 형용사는 일단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 역할이 있고요. 보어를 쓰여서 서술적인 역할을 한다. 네, 여러분 그 형용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명사, 수식. 그리고 주로 이제 비동사 같은 아이들 뒤에 와서 보어로 쓰일 때, 이때는 서술적 기능을 한다. 서술이라는 거는 말을 풀어서 쓰는 거죠. 어떠어떠하다,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비동사류와 결합을 해서 쓸 때 서술적 기능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예문을 보시면 I have something to buy in this market.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어. 뭔가를. 근데 어떤 뭔가냐면 to buy in this market. 이 상점에서 사야 할 뭔가가 있어.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to buy in this market, to buy 요 부분은 something을 꾸며주는데 단어가 to buy in this market 해서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은 예솜 and 승은 are in the same classroom. 예솜이와 승은이는 뭐다? 같은 반이다. 이걸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이때가 바로 이제 비동사 뒤에 와서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죠. 보어, 형용사 구로 쓰였다. 보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부사구가 남아 있습니다. 부사구. 가장 이제 많은 경우에 쓰임이 가장 많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장에서 부사가 하는 역할이 참 많죠. 그렇죠? 부사는 기본적으로 수식하는 역할인데 동사도 꾸며주고 형용사도 꾸며주고 부사도 꾸며주고 문장 전체도 꾸며준다. 따라서 부사구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Billy goes to church by subway. 빌리가 교회에 다녀요. 또는 교회에 가요. 근데 어떻게 가요? By subway. 교통수단을 표현해주는 부사구죠. 그쵸? 교통수단을 표현해주는 부사구. 부사구의 종류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 장소를 표현해주기도 하고 어떠한 방법, 그리고 방법이 지금 이런 수단이 여기에 속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시간 또는 뭐 정도, 빈도 이런 것들 다양하게 다 부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절을 보도록 할게요. 절은 아까도 구 설명할 때 잠깐 얘기는 했는데요. 절의 전제 조건이 있죠. 절은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얘네만 해도 단어가 2개죠. 그렇죠?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거다. 자, 중요한 건 그냥 단어가 2개 이상인 거는 구라고 한다. 근데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2개 이상의 단어, 이것은 뭐라고 한다? 절은 이제 close라고 합니다. close. 영어로는 그래서 절이라고 하고요. 종류는 역시 똑같습니다. 구와 명사, 형용사, 부사. 예를 들어서 did I know her? 내가 그녀를 안다는 것. 이거는 이제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갈 수 있겠네요. When I was younger, 내가 더 어렸을 때 부사절이라고 보면 되고요. If the weather is fine, 날씨가 좋다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그렇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문장에서 역할에 따라 이 3가지로 각각 분류를 하는데 명사절은 문장에서 당연히 명사처럼 주목보 자리에 가겠다. 예문을 보시면 I know that she is honest. 내가 알아요. 뭐를?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을 단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절의 형태가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목적절이라고도 합니다. 목적절이면서 동시에 이제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용어들은 여러분이 달달 외워서 시험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서로 문법을 공부해 가는 데 있어서 이해를 하고 편리하게 쓰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형용사절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 되겠는데 이거는 관계대명사절이라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문장에서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예문을 선생님이 써볼게요. I am
a cute girl. 좀 이상한데. 나는 귀여운 소녀야. 이렇게 썼다면 이때는 cute라는 형용사 단어 하나가 명사를 그냥 꾸며주는 거죠. 그쵸? 명사 수식을 단어 하나가 하는 경우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을 보시면 This is the movie. 이것이 그 영화야. 근데 어떤 영화? Which I saw yesterday. 내가 어제 봤던 영화야. 살다 보면 하나의 단어를 지금처럼 단어가 그냥 꾸며줘도 되지만 어떠한 문장 형태가 하나의 단어를 꾸며주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쓰는 게 우리가 관계대명사 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또 다른 말로 형용사 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앞에 나온 명사, 선행사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이다. 네, 관계대명사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부사절 볼게요. 부사절. 부사절이 사실상 가장 많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문장에서 부사가 하는 역할 자체가 다양하죠.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을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문은 You have to study hard.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If you want to enter that university. 너가 그 대학 들어가려면 열심히 해야 돼. 그 정도에서 되겠어? 주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하죠. 선생님이나 부모님들한테.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이제 끝났고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이유는 사실 선생님이 한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품사 문장 성분 구화절은 이제 앞으로 저하고 중학 영문법을 공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이거 자체가 문법의 시작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최소한 요 세 가지 내용은 꼭 알아야 한다. 베이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모든 영어 문법책이라든가 뭐 선생님들께서 강조하시는 문장의 오형식부터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그 시리즈 제목이 중학 영문법, 중학 기초 영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타겟 학생이 좀 애매해서 자, 중1, 중2, 중3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문법책 어떤 책을 보셔도 중학교 시리즈를 보면 전부 레벨 1, 2,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레벨 2를 먼저 시작해도 안 되고 그쵸? 레벨 1부터 다 이해를 하고 2로 가시고 2를 이해하고 3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걸 건너뛴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항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선생님이 이제 타겟으로 잡은 대상 학년은 중2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중2만 이 수업을 듣는 게 저의 이제 목표는 아니고 중1 정리가 좀 잘 된 학생도 당연히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중3이지만 이제 조금 기초가 부족해서 중요한 것들만 다시 좀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학생도 당연히 들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 시리즈를 만든 이유도 사실은 영어를 조금 꺼려하고 재미없어 하고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에게 최대한 자상하고 친근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선생님이 매일 하나 또는 이틀에 최소한 한 개씩 정도는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가 여러분 그 삶에 굉장히 날개, 플러스가 되는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